전날도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더니 밤사이에도 또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고조되면서 잔잔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그래도 종목별 흐름은 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오라클은 내렸고요. 테슬라와 알파벳의 주가가 크게 올랐죠. 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시장에서는 FOMC 그리고 마지막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감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35%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0.25%가량의 내림세로 S&P 500 지수 0.29%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차익 실현 나오면서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들 점검해보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 랠리가 잠시 주춤한 것 같죠. 3대 주요 지수 약보합 마감한 가운데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두 가지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밤 사이에 이제 현지 시간 11일 기준으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지표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12월 FOMC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라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장중의 히트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와 알파벳이 유독 쨍한 초록색, 그만큼 강하게 올랐다는 그런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구글의 이야기 잠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라클은 반면 7%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실적에 따른 급락세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다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에 대한 이슈들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빅테크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중국의 규제당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연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이고요. 알파벳은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퀀텀 컴퓨터에 사용되는 칩이 되겠는데요. 퀀텀의 상용화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구글의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게 월가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중국 판매량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 동시에 $4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M7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의 주가 0.43%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73%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종가는 0.57% 역시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0.43% 내림세였고 알파벳의 주가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5.33% 상승했습니다. 사실 저 퀀텀 칩에 대한 소식 전장에서부터 나왔었는데 전장에서는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는데 다음 날 바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요. 메타와 테슬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메타의 주가는 지금 1% 가까운 0.97%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테슬라도 밤사이에 목표 주가 $400로 형성이 됐는데요. $400에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2.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퀀텀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퀀텀 칩,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퀀텀 관련주 최근 급등 흐름을 나타냈었더라고요. 9월부터 지금 잔잔하게 오르더니 11월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퀀텀 관련주는 세 가지가 될 텐데 밤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파벳과 함께 연동돼서 강하게 올랐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장 초반에는 조금 등락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후에 좀 내림세로 가닥을 잡으면서 3.71%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리게트 컴퓨팅은 무려 45%의 폭등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D-웨이브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0.43%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퀀텀 관련주 3개 중에서는 1개만이 폭등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6가지 골라봤는데요. 일단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해서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2대 약국 체인인데요.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오간다라는 보도에 주가 크게 움직였고요. 오라클 밤사이에 크게 떨어졌죠.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4분기 가이던스가 있었고요. 또 3분기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일단 미국 유일의 HBM 제조사로서 정부의 62억 달러를 지원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을 키우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마이크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스텔란티스 어제도 이슈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중국의 CATL과 6조 원을 투자해서 스페인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허쉬 전날에 급등세를 보였었죠. 몬델레즈가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건데 밤사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대를 해선 안 된다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일단 허쉬 사업이 조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고민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또 좀 어렵게 만드는 이슈는 8년 전에 사실 몬델레이즈가 허쉬를 인수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었는데 허쉬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몬델레즈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허쉬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쉬 사업은 어렵지만 이 주가 상승분을 받기 위한 프리미엄을 좀 요구하게 될 텐데 과연 몬델레즈가 이 부분을 수용할까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런 의구심을 자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쉬의 주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T모바일입니다. CEO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에 T모바일의 주가 장중에는 오름세였는데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6가지 종가 체크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장중에 크게 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매각설이 나오자마자 주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1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이슈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6.67% 하락세로 가이던스와 실적 부진에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 텐데요. 일단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4.58%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도 확인을 해보시죠. 스텔란티스는 밤사이에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허쉬가 되겠습니다. 허쉬 전장에서는 급등을 했었는데 밤사이에는 3.3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모바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T모바일 낙관적인 CEO의 발언에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중국 관련주 하락장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제히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지 시간으로 11일과 12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오고 여기서 부양책 규모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아직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들은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물들었죠. 그만큼 강한 하락세, 유독 다른 ETF들보다도 강하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종목 등락률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날에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3가지만 또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티커가 BABA인데요. 2.7%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핀도어더 홀딩스도 살펴봐야겠죠. 5.3%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둥닷컴입니다. 4.1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채금리 시장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2년물과 10년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년물 오름세를 보이면서 4.147%를 그리고 10년물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10년물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4.226%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보합세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든 가운데 중국 부양책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볼까요? 전장에서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밤 사이에도 1.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700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